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게임에 관한 간단한 고찰의 일바투르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게임은 패롤드입니다. 영상에 들어가기 이전에 패롤드가 무슨 게임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해드리자면, 패롤드는 오픈월드 생존 장르의 게임으로 플레이어는 게임 시작 시 펠라고스라는 섬을 표류하게 되고 이곳의 생명체인 펠을 포획하거나 사냥하며 생존에 나아가는 게임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포켓몬스터의 생존 장르를 더한 게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처음 출시했을 때도 사람들의 반응은 표절 게임이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모습이 비슷했습니다. 패롤드 개발사 측에서는 포켓몬스터의 요소를 활용하여 만들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첫인상부터 포켓몬스터와 비슷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긴 합니다. 포켓몬스터와 유사한 펠의 디자인부터 펠의 체력을 깎고 펠 스피어라는 몬스터볼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도구로 펠을 포획하는 것과 포켓몬스터의 관장의 역할을 하는 보스들까지 딱 보기에도 포켓몬스터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게임을 하다 보면 패롤드가 포켓몬스터의 표절 작품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포켓몬스터를 베낀 게임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부터 패롤드를 하나하나씩 분석해보며 그러한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유튜버의 개인적인 시각으로 분석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석한 내용이 틀릴 수도 있고 플레이하는 사람마다 느끼는 부분이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패롤드에 대해 소개드렸다시피 패롤드는 오픈월드 생존 장르의 게임입니다. 포켓몬스터처럼 선형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스토리 위주의 장르와는 다른 게임이기 때문에 분석을 하려면 비슷한 장르의 게임을 참고해야 합니다. 저는 가장 좋은 예시가 아크 서바이벌 이볼브드라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게임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아크 서바이벌은 플레이어가 공룡들이 사는 땅에 떨어져 공룡을 길들이고 사냥하며 생존하다가 최종적으로는 보스 공룡을 쓰러뜨리는 게임입니다. 아크 서바이벌의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여기서 공룡을 펠로 바꾸기만 해도 패롤드 소개 멘트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에 패롤드는 아크 서바이벌과 비슷한 게임 경험을 플레이어에게 제공해 줄 것이고, 이는 곧 아크 서바이벌과 게임 플레이에 있어 비슷한 단점을 공유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패롤드는 포켓몬스터라는 완전히 다른 장르의 게임을 가져와서 아크 서바이벌의 단점과 포켓몬스터의 단점을 서로 상호 보완해주는 관계로 만들고 이를 장점으로 바꾸었습니다. 구독자분들이 아크 서바이벌이라는 게임에 대해 잘 모르실 수 있기에 여기서는 포켓몬스터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릴 적에 해보았던 포켓몬스터를 생각해봅시다. 스타팅 포켓몬을 선택하고 플레이어는 시작 마을을 벗어나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포켓몬을 만나게 되고 관장을 격파하고 최종적으로는 포켓몬 마스터의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모두가 경험해본 포켓몬스터의 일반적인 플레이일 것입니다. 그리고 포켓몬 마스터를 달성한 순간 플레이어들은 게임을 이전만큼 잘 접속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더 나아가 포켓몬 도감의 완성을 목표로 게임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릴 적 포켓몬 도감을 완성한 친구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게임의 목표인 포켓몬 마스터를 달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포켓몬 마스터로 향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포켓몬스터의 단점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우선 첫 번째 단점은 포켓몬 포획 효율의 문제입니다. 플레이어가 포켓몬 마스터로 향하는 데 있어서 약한 포켓몬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강한 포켓몬을 가지고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게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포켓몬들은 창고에서 그 일생을 보내거나 심할 경우 단 한 번도 모습을 보이지 않은 상태로 게임이 끝나기도 합니다. 아무리 다양한 포켓몬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다 하더라도 플레이어는 이를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스토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만난 포켓몬을 포획하는 것이 죽이는 것보다 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플레이어가 포켓몬을 포획할 이유는 더더욱 줄어듭니다. 두 번째 단점은 이미 도감에 등록된 포켓몬의 재포획 문제입니다. 이미 한 번 포획한 포켓몬은 그 정보가 도감에 저장되기 때문에 똑같은 포켓몬을 연속해서 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원하는 특성 획득 혹은 포켓몬 교배, 이로치의 포켓몬을 얻는 등 특별한 목적이 아니라면 플레이어는 이미 잡은 포켓몬을 또 잡아서 시간과 몬스터를 소모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 번째 단점은 포획된 포켓몬의 존재 의미 문제입니다. 앞서 말한 첫 번째 단점과 비슷한 단점입니다. 포켓몬스터에서는 플레이어가 아무리 많은 포켓몬을 잡는다 하더라도 플레이어가 사용할 수 있는 포켓몬은 6마리 뿐입니다. 이 과정에서 스토리 진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 예를 들어 풀베기, 파도타기, 공중날기 등을 가지고 있는 포켓몬을 따로 가지고 다닌다면 플레이어가 들고 있을 수 있는 포켓몬은 더욱 한정적이게 됩니다. 플레이어가 정말 많은 포켓몬을 포획했다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으면 플레이어가 행한 포켓몬 포획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는 플레이어로 하여금 자신이 좋아하는 포켓몬을 넣고 다니는 행동을 하나의 족쇄처럼 만들게 되고 아무리 많은 포켓몬을 잡는다 하더라도 볼 수 있는 포켓몬은 6마리기에 굳이 많은 포켓몬을 잡을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단점은 포켓몬스터에서는 여행을 다니는 과정에서 포켓몬 전투가 강제된다는 문제입니다. 플레이어가 특정 포켓몬을 포획하고 싶을 경우 해당 포켓몬이 나오는 장소로 이동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전투가 강제적으로 발생합니다. 또한 원하는 포켓몬이 나올 때까지 한 장소에 머물러야 하며 포켓몬이 랜덤하게 등장하기 때문에 이는 곧 플레이어의 피로도와 불쾌한 경험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포켓몬스터의 단점인 아크 서바이벌과 섞여서 패럴드에서는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패럴드에서는 패의 레벨 외에도 플레이어 레벨이 존재합니다. 이는 아크 서바이벌에 존재하던 시스템으로 아크 서바이벌에서는 플레이어의 레벨이 올라갈수록 플레이어는 상위 장비 혹은 거점 운용에 필요한 구조물들을 해금할 수 있게 됩니다. 패럴드도 이와 같은 시스템을 적용하여 플레이어 레벨이 올라갈수록 성능이 좋은 무기와 펠스피어를 해금할 수 있고 거점 운용에 있어서 더 효율적인 작업들을 해금하여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이때 플레이어 레벨을 올리는 방법은 펠의 사냥 혹은 포획 그리고 거점 내 작업 완료를 통해서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펠을 죽이거나 작업 완료로 획득 가능한 경험치는 낮기 때문에 플레이어는 자연스럽게 대량의 펠을 포획하는 방법을 통해 레벨을 올리게 됩니다. 또한 패럴드 제작진은 펠이 무조건 아이템을 떨어뜨리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때 떨어지는 아이템의 대부분은 거점에서 만들 수 없는 아이템 혹은 가공 과정을 거쳐야지만 나오는 아이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설계는 플레이어가 레벨업을 위해 펠을 포획할 때 하나의 이점으로 작용하고 자원 획득을 위한 지속적인 펠의 포획을 유도하도록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은 포켓몬스터의 첫 번째 단점인 포켓몬 포획 효율의 문제와 두 번째 단점인 포켓몬 재포획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패럴드에서는 같은 펠을 10마리 포획하기 전까지는 포획 경험치 외 추가적인 경험치를 대량으로 제공해 줍니다. 이는 원하는 포켓몬이 나오기 전까지 기다리기만 해야 했던 포켓몬스터의 플레이어 피로도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해 줍니다. 원하는 펠이 나오기 전까지 주변 펠을 사냥하거나 포획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자원을 획득할 수 있고 경험치도 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패럴드에서는 전투가 선택적으로 발생합니다. 패럴드는 아크 서바이벌과 같은 오픈월드 장르이기 때문에 펠이 특정 기후 혹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펠은 비선공이기 때문에 굳이 플레이어가 선공을 가하지 않는 이상 플레이어에게 공격을 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원하는 펠을 포획이 쉬워지게 되고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전투가 줄어듭니다. 또한 패럴드의 교배 시스템은 단순하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원하는 펠에 원하는 특성을 붙이는 것이 쉽습니다. 굳이 포획 통해 특성을 얻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포켓몬스터의 네 번째 문제점인 강제적인 전투로 인한 피로도와 불쾌한 경험의 문제도 해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해결되지 않은 포획된 포켓몬의 존재 의미 문제를 패럴드 제작진은 어떻게 해소하였을까요? 패럴드는 아크 서바이벌과 마찬가지로 거점을 설정하고 해당 거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거점은 단순한 부활 장소를 넘어서 생존에 필요한 식량 확보, 아이템 제작, 펠의 교배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패럴드에서는 펠을 거점에 배치하여 이러한 행동을 플레이어 대신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아크 서바이벌은 거점에서의 거의 모든 행동을 플레이어가 직접 해야 합니다. 이러한 펠의 배치는 단순한 거점의 효율적인 운영을 넘어
플레이어로 하여금 자신이 잡은 펠이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장소로 만들어줍니다. 포켓몬스터에서는 엔트리 포켓몬 6마리를 제외하고는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고, 아크 서바이벌에서는 특정 공룡을 제외하고 거점의 공룡이 경비병 역할 외에는 특별히 할 수 있는 행동이 없습니다. 물론 아크 서바이벌에서는 자원 채집을 할 수 있는 공룡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공룡들은 플레이어가 직접 탑승한 상태에서만 자원을 채집할 수 있기에 한 마리를 포획한다면 굳이 2마리 이상을 잡을 필요성이 적어집니다. 2마리 이상 잡는 공룡들은 대부분 전투에 쓰이는 공룡들입니다. 반면 페리 거점 시스템은 페리 거점 운영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들고, 플레이어는 모은 펠들을 보며 만족감을 느끼고 애정을 가지게 되는 장치로 작용합니다. 이는 곧 플레이어에게 더 많은 펠의 포획을 유도하고 플레이어가 자신이 해온 행동들을 보며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만듭니다. 플레이어가 잡은 펠의 존재 의미가 아무것도 아니거나 관상용을 넘어서 실질적인 가치를 지니게 되었으니, 포켓몬스터의 세 번째 단점인 포획된 포켓몬의 존재 의미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포획된 펠의 가치에 대해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플레이어에게 만족감과 보람을 주는 것이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게임은 플레이를 하면서 끊임없이 플레이어에게 즉각적인 보상을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보상은 꼭 물질적일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퍼즐 게임에서는 스테이크 보상을 주고, MMORPG 장르에서는 플레이어의 성장 혹은 아이템 획득을 통해 보상을 줍니다. 이러한 보상은 플레이어로 하여금 게임에 투자한 시간이 아깝지 않은 것으로 느끼게 해주고, 보상을 보며 만족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만약 이러한 보상이 없다면 플레이어는 왜 게임을 하는 것일까요? 보상도 없는 단순한 반복 작업일 뿐인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에 플레이어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은 아주 중요하며, 헤럴드에서는 포획된 펠에게 원상용 그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여 이를 해결하였습니다. 정리해보도록 하죠. 헤럴드의 첫인상은 단순한 포켓몬스터의 표절 작품처럼 보여졌지만, 실제 게임을 플레이하다 보면 포켓몬스터보다는 아크 서바이벌과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헤럴드는 아크 서바이벌의 시스템을 응용하여 포켓몬스터의 구조적 단점을 해소하였고, 포켓몬스터를 참고하였기에 아크 서바이벌 시스템의 높은 진입장벽을 낮추었습니다. 헤럴드는 포켓몬스터의 포켓몬 포획에 있어서 존재하던 효율 문제와 포켓몬 재포획의 문제를 아크 서바이벌의 플레이어 레벨 시스템 도입과 드랍 아이템 설정으로 해소하였고, 아크 서바이벌의 오픈월드 시스템 도입으로 플레이어 피로도와 불쾌한 경험 문제를 해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크 서바이벌의 거점 시스템 도입으로 포켓몬의 가치를 부여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헤럴드가 포켓몬스터의 표절 작품인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솔직히 포켓몬스터에 아크 서바이벌을 섞으면서 이러한 시너지가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헤럴드 제작진은 이걸 해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헤럴드의 거점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그럼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